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보의 지지조건별 모멘트 크기의 변화 살펴보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리는 일방향 슬래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전 정리에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일방향 슬래브가 뭐냐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슬래브가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다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대2 이상인, 그죠? 1대2 이상으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휜다 그랬죠? 이렇게 휜다. 대부분의 저항이 이런 식으로 휜다 라는 거를 증명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방향 슬래브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저항은, 힘에 대한 저항은 이쪽 방향으로, 즉 단변 방향, 즉 그죠? 이쪽 방향으로 대부분의 힘이 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를 하나의 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보야, 만약에 단순 보야,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 하중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여기 하중이 분포 하중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면적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얘를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보예요? 얘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얘를 바라보면, 얘를 지금 2D지만 3D로 보면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중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요. 만약에 이게 쭉 잡혀 있었다라고 해서,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휘었을 때를 입체적으로 보면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로 따졌을 때 결국 이 상태에서는 하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5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kN/m 제곱이 되겠죠? 그죠? 면적당 하중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얘를 실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 보랑 이 보처럼 설계한다. 그죠? 보처럼 설계한다. 이렇게. 이거 보죠, 이거? 근데 이렇게 길게 쭉 있는 거를 보처럼 설계하는데, 이렇게 스팬마다 다르고, 얘가 예를 들어 10m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10m 됐어. 그러면 여기 슬래브 두께가 만약에 250이야. 미리야. 그러면 이런 길다란 볼을 우리가 해석하냐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런 슬래브, 일반 슬래브 같은 경우는 미터당, 얘가 슬래브가 쭉 있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단위 미터당으로 설계한다. 1미터. 즉 만약에 얘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단위 미터. 여기 1미터. 요거가 휘는 걸로. 그죠? 그러면 여기 결국 우리가 설계하는 건, 이 실용해소법 이런 걸로 설계하는 일방향 슬래브는 요런 보라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슬래브 두께만큼 있고, 여기가 폭이 몇인? 1인. 그러면 하중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중도 이렇게 보가 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단순보가 됐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이 하중이 분포 하중으로 작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kN/m 제곱에서 단위 미터니까 1미터가 되니까, 이 단위가 우리가 역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10kN/m가 작용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2D로 해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라고요. 그쵸?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뭐다? 단위 미터다. 여기까지 했다고요. 그죠? 보설계. 우리가 결국은 보설계랑 다르지 않다. 일방향 슬래브는
일방향 슬래브는 보설계랑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아, 결국은 미터당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했었고, 여기까지가 간단한 리뷰고, 자세한 거는 앞에 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결국은 보처럼 해석하면 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보야, 만약에 여기 하중이 떨어지고 있는, 만약에 보야, 만약에, 그죠? 우리가 일방향 슬래브인데 미터가 1m인, 폭이 1m인 만약에 보야, 보를 설계할 거야. 우리가 설계적 관점에서, 슬래브 설계적 관점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되죠? 그쵸? 자, 단면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면은 여기 1m라며. 1m고 높이가, 슬래브 높이 뭐 250 뭐 밀이야. 알았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 배근하고 싶잖아. 배근.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부에 배근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하부에 철근을 넣어야 될지, 뭐 요런 철근에 대한 배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텐데, 그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죠? 이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디맨드, 즉 이 모멘트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MU를 알아야 되잖아요. 설계 모멘트. 그쵸? 이걸 알아야 뭐를 해요? 뭐 파이 MN 그래서 이렇게 크도록 뭐 설계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볼을 설계하려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뭐까지 알았다고요? 일방향 슬래브가 뭐 이렇게 해서 보 형태로 나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멘트를 알고 싶어. 모멘트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멘트를 알고 싶은데 실제 간략하게 조금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점 조건이 이렇게, 이게 지금 롤러 여기 핀 뭐 이렇게 됐을 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기둥이 있고, 그죠? 여기가 만약 슬래브야. 그럼 기둥이 있고, 그럼 여기 뭐 테두리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결국은 부재희 연결 일 확률이 훨씬 높죠. 실제로는. 그러면 어찌됐건 요랬을 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모멘트가 막 그려지겠죠. 만약에 연속보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모멘트가 알고 싶다. 그쵸? 여기는 이견이 없는 거죠. 이 모멘트만 알면 내가, 아, 모멘트 알아? 그러면 내가 MU를 아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런 보 설계할 거야. 요 1m이고 두께가 슬래브의 두께인, 그죠? 슬래브 두께인 거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파이 MN으로 설계할 거야. 모처럼, 보처럼. 그죠? 그러면 뭐를 알아야냐? 모멘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겠다 그랬죠? 지지 조건별로, 간단한 보의 지지 조건별로 한번 해보겠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한번 간단한 지지 조건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니까? 모멘트를 아는 거니까. 모멘트의 분포. 그죠?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뭐겠어요? 샥 해서 단순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분포하중이 쫙 된다. 그죠? 이게 손으로 풀 수 있는 건 이렇게 분포하중으로 간략한 하중의 형태여야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중의 형태도, 이거 복잡해지면 당연히 해석을 해서 모멘트도를 뭐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려는 게 뭐예요? 거기 모멘트 계수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공부할 때는 뭐예요?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그죠? 개념을 완성한다. 개념을 완성하고 나중에 뭐 하중 형태가 복잡한 슬래브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는 뭐 해석,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뭐 힘의 분포를 뽑아서 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간단한 형태, 이렇게 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얘가 오메가다, 얘가 L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핀이고 롤러다, 인지다. 그죠? 그러면 얘의 모멘트도는 이렇게 되겠죠. 이 어떻게 돼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된다. 그죠? 전단력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단력도
전단역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굳이 그리자면 2분의 오메가 L이 되겠고 여기도 2분의 오메가 L이 되겠고 부호까지 붙여준다면 얘가 플러스 정모멘트 아래로 볼록한 정모멘트 그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변형 형상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아 어떨 때? 이쪽에서 단부에서 전혀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단부의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가장 반대되는 거 이런 고정단이다. 그럼 똑같이 오메가가 하중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외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12분의 오메가 L 제곱 얘가 어떻게 된다? 24분의 오메가 L 제곱 여기 어떻게 된다? 12분의 오메가 L 제곱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관찰해야 될 사실은 여기 밑에서 여기 끝까지 이거를 두 개 더한 게 뭐예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다.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얘네 두 개는 뭐가 같아요? 얘가 전단역도 똑같이 하면 전단역도가 이렇게 똑같아요. 누구랑? 얘랑. 그죠? 그러면 전단역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이 모멘트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전단역이 되죠? 그쵸? 근데 모멘트가 지금 전단역이 같아. 얘가 같다는 건 뭐예요? 모멘트의 변화가 같다는 거죠. 그죠? 이게 모멘트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구속을 안 한 거랑 여기 보셔야 될 건 여기 지금 이게 픽스죠. 픽스. 이게 단부가 완전히 구속되었다. 단부가 완전히 구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단부에 12분의 오메가 L 제곱 되고 센터에 24분의 오메가 L 제곱. 근데 뭐가 같다고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누구랑 같아요? 얘랑 이 왼쪽 거는 얘랑 같다. 다만 단부 쪽으로 이제 모멘트들이 올라와서 부모멘트, 정모멘트, 부모멘트. 그렇죠? 모멘트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위로 볼록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전단역도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굳이 부호를 우리가 변형 형상으로 요거 부호는 맥입니다. 그쵸? 그럼 요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 거야. 하나만. 얘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모멘트 변화 똑같다. 전단역도 똑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나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픽스고 여기가 핀이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하중을 작용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핀이가 모멘트 저항력 없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28분의 9 오메가 L 제곱이 되고 여기 끝에 단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된다. 그쵸? 그리고 얘를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여기가 이제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게 반력을 생각해도 여기가 뭐 8분의 5 오메가 L 여기가 8분의 3 오메가 L 그래서 전단역도를 굳이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조금 다르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래 얘가 2분의 오메가 L 대칭이었죠. 근데 얘가 8분의 3 오메가 L 그죠? 얘가 8분의 5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렇게
담부 조건이 하나는 핀이고 하나는 픽스일 때. 그쵸? 이렇게 되고 여기 12분의 8 12분의 9 128분의 9 말이 계속 이거는 대략 몇 정도 되냐면 14분의 1 오메가 L 제곱 정도 된다고요. 대략 요 128을 9로 나누면 그러면 자 이건 한쪽만 구속 이건 뭐예요? 한쪽만 구속된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얘랑 차이를 봤을 때 얘는 어디가 제일 모멘트가 지금 세죠? 이 담부에는 모멘트의 저항력이 없고 요 센터가 8분의 오메가 1 정도까지 커진다. 근데 담부를 구속하는 순간 누가 작아져요? 얘가 작아진다. 가운데가 몇만큼 작아지죠? 24분의 오메가 1 제곱이죠? 그쵸? 그럼 결국 전체에서 여기가 꽉 구속하면 3분의 2 수준이죠? 전체 8분의 오메가 1 제곱에 3분의 2가 여기로 가고 여기가 3분의 1 정도 수준 8분의 오메가 1 제곱에 그쵸?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요제 핀이 여기서 지금 이게 그림이 그릴 데가 없는데 샥샥샥샥 해서 이제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자 꽉 구속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꽉 구속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기껏해야 24분의 오메가 1 제곱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24분의 1 얘가 12분의 1 12분의 1에서 그죠? 어떻게 됐다? 한쪽이 풀려버렸다. 그냥 이상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겁니다. 한쪽이 탁 풀리면 이제 얘가 몇이 됐어요? 약 128분의 9인데 이거 14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24분의 1에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12분의 1이 부모멘트 있던 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8분의 1이었죠? 즉, 자 한쪽이 쫙 풀리면 가운데도 증가하고 반대쪽 담부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즉 한쪽이 꽉 잡고 있던 게 어떻게 된다? 풀리면 이렇게 중앙부와 요 반대쪽 담부로 해서 힘이 이렇게 커져 버리는구나. 그죠? 그리고 양쪽이 다 풀려버렸다. 하면 결국은 양쪽은 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게 없고 가운데로 그냥 8분의 1만큼 해서 가운데가 제일 크게끔 나온다. 그냥. 그죠? 즉 결론입니다. 여기 구속하고 있던 게 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이 풀리면 이게 센터 또는 이 반대쪽 강성이 있는 반대쪽 그죠? 즉 얘도 센터죠? 즉 중앙부 또는 반대 담부로 힘이 옮겨간다. 그죠? 힘이 집중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일단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져 나갈 정리에서 반드시 활용될 개념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구속 여부에 따라서 모멘트의 변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요런 조건, 요런 조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조건별로 알아봤다. 그래서 이 숫자도 대략 이거는 결국은 암기해 주시면 좋다. 나중에. 그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